반갑습니다. 토요일에 맛있는 도쿄여행 토요일의 도쿄입니다. 오늘은 고탄다라는 곳에서 인사드립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모습이 예쁘죠. 그 말은 술 한잔하러 본격적으로 움직일 시간이라는 거. 고탄다도 정말 오랜만인데 이쪽에 숙박시설이 많아서 그런지 한국분들도 꽤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맛집이 엄청 많기로 유명한데 오늘은 술이 메인이자 상당히 매력 터지는 가게를 가고 있습니다. 100년 이상 술 장사를 해온 가게인데 디자인과 예술이 한 스푼 첨가되면서 가게의 느낌 자체가 워 소리 절로 나오게 세련되게 바뀐 곳이에요. 여기서 술 이야기가 나왔으니 일본 여행 오시는 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것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사케가 일본어로는 술이란 뜻이라서 보통 일본 이자카야에서 사케 주세요 하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어로 하면 술집 가서 술 주세요 하는 것 같은? 무슨 술 드릴까요? 라는 대답이 돌아오겠죠. 한국에서 말하는 사케를 드시고 싶다면 일본에서는 니온슈라고 말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근데 이 사케 주세요라는 주문 방식이 반드시 틀렸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게, 가게에 사케라는 메뉴가 따로 적혀있는 경우엔 그 지역 특산 술이나 가게를 대표하는 술을 내기도 하거든요. 그게 니온슈일 수도 있고 소주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시 가게 이야기로 돌아와서 일본이 잘하는 거 하나가 있죠. 전통과 트렌디함을 적절하게 접목시키는 것. 그런 관점에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오늘 소개할 곳은 혼술, 데이트 코스, 사케 좋아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강추하는 곳이고요. 다만 4인 이상 그룹은 방문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네요. 다 왔습니다. 오늘의 가게 쿠와바라 쇼텐입니다. 쿠와바라 쇼텐은 창고로 쓰던 공간을 리노베이션한 곳이에요. 사대째 대표가 디자인과 관련된 일도 하는데, 그렇다 보니 일반 술가게와는 다르게 공간 설계를 굉장히 감각적으로 재해석한 곳입니다. 실제로 방문하시면 느끼시겠지만 공간을 진짜 잘 짰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가게 디자인은 블루보트를 설계한 나가사카 조라는 디자이너가 참여했습니다. 쿠와바라 쇼텐을 즐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가게 소개를 위해 시간대를 두 개로 나눠서 왔는데요. 먼저 1시부터 밤 9시까지 가게 운영 시간 동안은 일반 술가게처럼 쇼케이스 그리고 진열대에 있는 술과 음식들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 술 종류가 약 200종 정도 있는데다가 지사케라고 불리는 일본의 지역술, 패키지가 예쁜 술도 많아서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저녁 5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되는 선술집을 즐기는 거예요. 입구 쪽에 있는 박스를 쌓아올린 타치노미로 가셔도 좋고 가게 안쪽의 테이블로 가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오늘 타치노미 스타일로 소개할게요. 밤에 오시면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가게를 즐기는 법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쇼케이스에 들어있는 술 중에 오늘의 술이라는 라벨이 붙어있는 것들이 오늘 마셔볼 수 있는 술들이고요. 술이 랜덤하게 바뀌기 때문에 다음에 오시면 또 다른 술을 맛볼 수 있는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맥주도 따로 냉장고가 있는데 전국 각지의 크래프트 비어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맥주를 좋아하신다면 이쪽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의 술들은 작은 쇼케이스에 옮겨져 있는데 여기서부터 주목! 원하시는 술의 스타일을 직원분께 말씀해주세요. 영어로도 단어가 적혀있지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전달하시는 편이 알기 쉬울 것 같네요. 근데 디자인이 정말 쉽고 예쁘게 되어 있죠. 원하시는 술의 스타일을 말씀하시면 그에 맞춰 두세 가지의 술을 추천해 주는데요. 저는 설명을 찬찬히 들으며 심사숙고후 선택을 했는데, 빵순이는 그냥 패키지 이쁘고 달달한 게 최고라며 그림 보고 골랐고요. 다음으로 술의 사이즈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S, M, L로 고를 수 있는데 저는 S 사이즈 3종류로 비교하면서 마셔볼 거예요. 술 위에 라벨을 보시면 각 술마다 잔술에 대한 가격이 적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각 술잔에 담긴 술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 포토타임도 놓치지 말고 기록. 참고로 이 모든 설명은 각 자리마다 있는 QR코드를 읽으면 모바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안주도 주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살짝 아쉬운 점은 팝하고로도 메뉴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이렇게까지 유저 경험이 훌륭한 가게인데 음식 메뉴도 영어 표기나 사진, 외국인이 오더하기 조금 더 쉽도록 무언가 장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었어요. 이렇게 음식도 몇 종류 주문을 마쳤고요. 결제부터는 패스트푸드 시스템을 도입한 점도 재밌더라고요. 오더마다 결제하는 시스템에 결제를 마친 후에는 술이 담긴 쟁반을 직접 가져가시면 끝! 음식은 준비가 완료되면 자리로 가져다 줍니다. 술잔도 이쁜데 저랑 빵순이가 좋아하는 스기하라라는 유리 장인 브랜드의 잔을 쓰더라고요. 아오야마에 샵이 있는데 여기도 방문해보시면 참 아기자기 이쁜 유리 제품이 많습니다. 사실 술 맛을 하나씩 리뷰할까도 생각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직접 방문하셨을 때 영상과 같은 술이 있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저랑 빵순이가 같은 술을 마시고도 서로 다른 맛 표현을 한 거 보면 역시 술은 알다가도 모를 음료예요. 그쵸?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가게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 해요.
보통 사케라고 하면 지식이 필요할 것 같고 마치 와인처럼 허들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몇 년 전부터 내추럴 와인 붐이 일어나면서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기존 와인 문화에 대항하는 카운터 컬처로 벽을 부시고 다닌 것처럼 쿠아바라 쇼텐에서도 문득 그와 비슷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힙하지 않다, 어렵다, 어른들만 마신다, 아저씨 술 같다 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멋있는 방식으로 해결해버린 느낌? 실제로 혼술하러 온 20대로 보이는 여성분들도 덜어 보기도 했고요. 모두가 재밌게 사케를 즐기는 모습에서 저 또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잔술로 한 잔씩 비교하면서 맛도 보고 맛있으면 병으로 사서 집에서 또 마시고 안 맞으면 다른 새로운 맛을 찾아 탐험하는 요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 이런 니혼슈 노미쿠랍의 가게가 많긴 한데 이 정도로 깔끔하게 컨셉을 풀어낸 가게는 흔치 않을 겁니다. 직원분들도 아주머니, 할아버지 분들인데 디자인적으로 예쁜 공간에 선술집에 어울릴 만한 분들을 배치한 게 신의 한 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족분들 같기도 하고 실제로 가게 스토리를 찾아보면 가족들이 함께 즐겁게 일하는 공간을 생각하며 디자인을 했다고 하네요. 얼핏 어르신들이 계신 게 공간과 이질적일 것 같지만 밤에는 영업 형태가 선술집이 메인이기에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계신 게 오히려 안정감을 더했다고 해야 하나?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공간의 힘에 잡아먹힌 것도 없을 뿐더러 자연스럽고 아름답더군요. 이 가게에서만큼은 이 모습이 더 힙하고 멋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 안 어울리게 DJ 부스가 있다거나 하면 오히려 아쉽네 이랬을 것 같네요. 음식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전문 식당이라기보다는 술을 메인으로 하는 곳이어서 술과 맞춤 페어링 느낌의 안주가 돋보입니다. 다만 식사로는 양이 적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간단한 안주 그리고 술의 맛을 돋구어줄 구성 이렇게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맛은 제 기준에서는 무난무난했습니다. 술도 도수가 세다 보니 서너 잔 마시면 그래도 취기가 훅 오르긴 합니다. 이날 마셨던 술 중 2021년에 새로 생긴 양조장에서 나온 마르게리타라는 술도 마셔봤는데 이건 정말 신기하게도 술에서 마르게리타 맛이 나는 쌀, 토마토, 바질로 만든 사케라고 하네요. 치즈랑 페어링해도 좋다고 추천해 주시기도 했지만 몇몇 사케는 정말 캐주얼하게 즐기기 너무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퓨전 사케? 아무튼 요런 사케 쪽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저는 체이서인 맥주 한 사발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우 좋다. 쿠아바라 쇼텐은 정말 한 번쯤 가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가게입니다. 저 또한 한국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친구나 사케 입문자 아니면 술과 공간을 트렌디하게 녹여낸 곳을 경험해보고 싶은 여행객이 있다면 꼭 데려갈 것 같아요. 저는 그럼 고탄다도 왔겠다. 고탄다의 명소인 고탄다 힐즈, 고탄다 삼각지라고 불리는 곳에서 한 잔 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인스타그램 세르데이 도쿄에서도 못다한 이야기나 일상 이야기들을 올리고 있으니 팔로우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도쿄 여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뿅!